안녕하십니까. 철강TV 김홍식입니다. 오늘은 긴급진단으로 중국 내수가격 하락이 장기적으로 더 지속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내수가격이 일주일 가까이 선물, 현물 모두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것이 구조적인 하락세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살펴보고요. 향후 가격은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 가격을 보시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심상치가 않습니다. 상해 지역 내수 가격은 5월 13일 날 톤당 1,059달러까지 올랐다가 5월 20일 현재 910달러까지 하락했고요. 열연뿐만이 아니고 모든 품목이 다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열연은 149달러가 떨어졌고 냉연은 157달러가 떨어졌습니다. 또 철근도 145달러가 하락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약 85달러에서 140달러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했느냐? 우선 첫 번째는 정부의 인플레 억제를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 가격이 하락한 시점이 바로 리커창 총리가 과도한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발언이 나온 직후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총리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4월 말 현재 시중 총 통화량, 우리가 M2라고 하죠. 요 금액이 무려 226조 2,100억 위안입니다. 그래서 3년 사이에 약 30.2%가 들었습니다. 소비자 물가도 조금 하락하는 듯 하더니 다시 상승세고요. 지금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생산자 물가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락다운이 해제되면서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요. 4월 말 현재로는 전년 동월 대비 6.8%가 치솟으면서 3년 반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내부적인 요인인데요. 철강 생산은 대폭 늘어난 반면에 수요 증가는 소폭에 그쳤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4월 조광 생산을 보면은요, 9,785만 톤이에요. 그래서 전월 대비로 4%가 늘었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15%나 늘었습니다. 반면에 산업 생산은 9.8% 증가에 그쳤습니다. 물론 9.8%도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19년 4월에 비해서는 5.4%포인트가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3월 1분기에 18%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철강 소비와 직결이 되는 고정자산 투자라든가 부동산 개발 투자, 또 제조업 투자도 모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 제조업 생산이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제조업 실적 역시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1분기에 3에서 80% 정도 대폭 늘었는데 이것은 아마 이제 연내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가파른 가격 상승에 대한 그 불안 심리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 가격은 올 초 들어서 소폭이나마 좀 짧게 조정을 거쳤지만 길게 보면 지난해 4월 7일 락다운 해제 이후에 지금까지 1년 넘게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초 들어서 하락세를 보였던 이유, 잠깐 보였지만은 다시 상승한 이유는 정부의 감산 정책하고 퇴세율 조정 소문이 겹치면서 다시 가파르게 올랐죠. 그래서 철근은 올 들어서 5월 10일까지 올랐고요. 열연은 5월 12일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철근은 작년 대비 작년 4월 기준으로 보면 99.5%가 올랐고 열연 같은 경우에는 무려 131.7%나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가격이 더 내려갈까요? 하는 퀘스천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저는
재고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거품이 제거되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가 뭐 적정 가격인지 또 어느 정도가 적정 재고인지는 뭐 갑론을박의 여지가 있지만, 저는 이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메이커들이 가격을 막 던질 만큼 자금이 절박하느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5월 초에 중국 열연 메이커의 톤당 마진이 열연 같은 경우에가 톤당 1,500위안, 철근이 약 900위안 정도 됐었는데, 총리 발언 이후에 가격이 떨어지면서 5월 20일 현재는 열연이 950위안, 철근이 450위안 정도 됩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 철강사의 90%가 정부 소속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고위 정부 지도자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을 올리고 싶지만 못 올리는 것은 정부의 입맛에 맞추기 위함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높은 제조원가, 최근에 철광석이라든가 석탄도 다시 또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원가라든가 또 생산자 재고가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생산자 재고가 줄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제조업 생산 중과율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하면은 가격 하락세가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상승이 다시 또 크게 오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 국면을 거치면서 최소한 6월 달에는 다시 한번 소폭 오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2, 3분기 가격을 저는 시나리오별로 한번 좀 전망을 해보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3분기까지는 가격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큰 변곡점은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감산에 대한 이행 여부입니다. 과연 중국 정부가 연초에 발표한 대로 작년 대비 3천만 톤의 조광 생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월까지 조광 생산이요, 전년 동기 대비 4,820만 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거의 16%가 늘었는데, 자, 작년 생산이 10억 6,500만 톤이에요. 그러면 이걸 10억 3,500만 톤까지 줄이려고 하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1억 톤 가까이 줄여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것은 조금 실현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3월 20일부터 하북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감산을 한다라고 했지만 3월 달이야 뭐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4월 생산이 엄청 늘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 과연 정부가 발표한 대로 지방 정부 또 개별 기업들이 이걸 잘 따라서 할까, 이런 게 좀 의문이고요. 그렇지만은 중국 정부가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탄소 중립에 대한 의지, 그 다음에 이걸 주도권을 주려고 하는 이런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연말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강하게 단속도 심하게 하고 몰아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연말쯤에는 다시 한번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좀 더 큰 변수로 보면 미국의 금리 조절 가능성이고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는 중국 정부가 인플레 억제를 위해서 추가적인 자원 유동성 흡수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가 올 3월 달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동산 억제 정책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 미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뭐 한국, 유럽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미국 이게 따라서 서로 어떤 때는 미국이 중국 핑계를 대고 중국이 미국 핑계를 대고 해서 이렇게 공조를 하면서 일단 가격차를 두고 동조를 하면서 가격이 움직였는데, 2, 3분기에는 특히 국제 가격이 미국 따로, 중국 따로, 유럽 따로 이렇게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가격은 저는 시나리오를 이제 3개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감산은 하지만 그렇게 큰 감산은 아니고요. 재고는 소폭 줄어들고 수요도 한 자릿수 수요를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가격대 약 950달러에서 1050달러 정도 가격대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은 약 2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중도적 시나리오는 감산은 소폭하지만 재고도 소폭 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그런 유동성 흡수를 위한 그런 정책들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 850에서 900달러 정도로 가지 않을까. 이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지나치게 이제 많은 생산 대비 수요 증가율이 낮다 이런 걸로 봤을 때 850에서 900달러 정도 선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데요. 요 확률이 저는 가장 높은 50%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생산하고 재고가 다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는 소폭 증가하지만 이 증가폭을 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가 추가적인 인플레 억제 제기를 내놓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억제책을 갖다 내놓는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가격은 800달러 미만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780에서 850달러 정도. 이 가능성은 저는 약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의 원가라든가 이런 거를 수급이라든가 뭐 어쨌든 물류 차질로 인한 수급이건 어쨌든 타이탄 이런 수급 상황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하면 700달러 초반으로 떨어지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